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날씨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이름이 바뀌어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 DB 손해보험. 차가 가는 곳 어디든지 차 안에 완벽한 TV 스카이라이프 LTE TV SLT. 위성방송과 KT LTE 기술이 만나 차 안에서 끊김없이 TV를 볼 수 있는 새로운 TV 세상을 열어갑니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디든지. TV가 차 안으로 쏙. UHD 라이프 스카이라이프.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익3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점 31회 김선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의 수급과는 무관하게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인데요.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멈추기로 선언하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내일 휴장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오늘 거래량이 한산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익산맥 시청자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또 투자 공부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윤정도 전문가님이 특별히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문가님의 강의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동안 주식 공부를 해도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들 전문가님 강의 듣고 주식에 대해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던 시청자님도 계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윤정도 전문가님이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차트를 볼 때 놓칠 수 있는 부분들 모두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종목까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수익 등정 30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지난 토요일 강연에 상당히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보다 좀 젊으신 분들은 잘 안 오시는데 아무래도 교육 위주의 강연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행해 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또 첨삭지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시고 그리고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교육 내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황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짧게 진입을 할 거예요. 내일 아무래도 휴장이기 때문에 전체 시황 부분을 간단하게만 그리고 앞으로 국내 증시가 강해질 수 있느냐 이 부분만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동안 배운 캔들에 대한 필살기입니다. 사실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필살기 부분을 오픈을 해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저 혼자 몰래 가지고 가서 또 수익률 대회 7차례 또 우승을 하느냐 갈등을 했는데 오늘부터 필살기를 하루 한 가지씩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입니다. 시황 보시면은요. 나스닥 지수의 주봉 차트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은 4월 24일이에요. 그때 언제냐면요. 제가 4월 23일부터 교육방송을 진행해드렸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24일이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25일이죠. 4월 25일 수요일에 국내 증시의 조정폭이 컸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또 위축되시고 시장 조정이 깊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까봐 그때부터 시황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요. 이 빨간 색깔 선이 2017년도 폐장일 지수 기준입니다. 2017년도 폐장일 지수 기준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24일 기준에서는 그 근처 수준까지 내려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그 위에서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3월 달에도 위에서 움직였고. 근데 여러분들 심리는 어때요? 1월 달에 원체 강한 8%에 달하는 그러한 랠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기억이 안 나고 고점에서부터 밀린 흐름만 기억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시장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에서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2017년 폐장일 대비 그때 당시 대비 흐름은 오히려 위에 놓여져 있었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아까 기준선이 여기 있었죠. 그리고 주봉상의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이평선이. 이평선이 다시 정배열 수준으로 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폐장일 대비해서 올려놓은 이 흐름이 또다시 7%대의 랠리입니다.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 이러한 쪽이 시장을 견인하면서 S&P 500 지수가 어떻게 돼요? 기술주가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쪽이 여전히 강하다? 주도주가 계속해서 강하다? 그 흐름은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흐름으로 연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만 강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쭉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16년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폭이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의 등락률하고 비슷한데 약 130% 정도 수준.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돼요? 70%대의 수준. S&P 500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47%대의 수준. 다우 지수 어떻게 돼요? 40%대 중반의 수준.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주, 그중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가 나스닥을 견인하고 S&P 500 지수를 견인했다. 그리고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인 다우 지수의 경우도 연동돼서 흐름을 가지고 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떻게 됐어요? 이 당시 기준에. 작년 폐장일 기준 수준으로 지수가 밀려 떨어졌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 추세로 바뀌어져 있느냐? 연간 단위에서 굉장히 힘든 흐름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한 달 전만 해도 아이고 힘들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띵 하고 보면은 지수는 요만큼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보겠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 8주 연속 강세를 띠게 되는데 지금 요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밀려져 있죠. 눌려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미국은 원래 원흉이 누구예요? 미국 때문에 어찌됐건 조정을 받았잖아요. 다우 지수가 하루에 1,500포인트씩 빠지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우나 S&P 500 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 반등을 주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 아 이것도 문제가 되는구나.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때 당시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단 말이에요. 독일의 흐름은 일단 경제 지표가 다소 둔화됐다. 경제 지표가. 그러면 이렇게 따져드릴게요. 윤정두가 반에 100명이 있는데 꼴등했어. 100등이었어. 그리고 나서 50등 했어요. 그리고 30등, 20등, 10등 올라갔다가 다시 15등으로 내려갔어. 그러면은 이 추세가 지금 훼손된 건가요? 아니죠. 다소 성적이 조금 개선되는 폭이 둔화됐다. 조금 덜 나왔다. 혹은 여기서 8등. 그럴 때에도 가파른 속도가 아닌 조금 성장성이 둔화됐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악화가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둔화됐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점을 다시 낮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다우와 S&P 500 지수와 똑같습니다. 요 위치에 놓여졌습니다. 작년 말 폐장일 기준 대비해서 비슷한 그리고 오히려 위에 올려놓은 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독일이 현재 기준에서는 좀 눌려 있어요. 근데 영국이라든가 영국의 FTSE라든가 혹은 프랑스의 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강세를 띠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9주 연속 강세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9주 연속.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자락에서 여기서 장대 한봉이 하나 나오겠죠? 예? 장대 한봉 나오고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 그렇게 되면서 다시 여기서 약간 횡보하다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랠리죠. 대세 상승 랠리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예?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 그런단 말이에요. 예? 니케이 지수 마찬가지예요. 니케이 지수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점을 낮췄어요, 계속. 저점을 계속 낮춘데 이쪽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이런 쪽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도 미국 쪽에 대해서 조금 이상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장에서는요.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이 표출되면 시장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진 시장도.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엄청난 랠리가 나오죠. 이게 20%대의 랠리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500포인트가 8주 만에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정책적인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건 뭐예요? 미국의 영향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아베
총리의 사학비리 관련해서의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럼 미국 쪽은 어때요? 2016년 이후에 계속 랠리죠, 사실상. 2017년도에 랠리 강도가 더 셌죠.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금융시장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시장은 붕괴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한 부분을 혼자 탈퇴했던 거, 그리고 기후협약 같은 경우에도 파리 기후협약을 혼자 탈퇴한 거, 혹은 FTA, 한국하고 미국하고 FTA, 이런 부분은 이미 대선 이전의 공약으로 나와 있던 내용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뭐 중국하고의 무역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더 오버슈팅, 또 오버적인 해석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대로 놓고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기준까지 9주 연속 강세. 9주 연속 강세.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럼 왜 요즘에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냐? 그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이에요. 내려오다가 반등입니다. 언제까지? 대부분이 3월까지 다 내려오다 반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25일 기준에서의 흐름이에요. 25일, 한 달 전의 기준. 다른 쪽은 유럽이나 일본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려오다가 계속 3월달까지 저점을 더 찍었단 말이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고 유럽이나 일본은 눌려져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바닥에서부터 9주 연속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는 찔끔찔끔 가다가 결국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다른 쪽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맴돌고 있다 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예? 폐장일 기준으로 그대로 맴돌다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만 우리 힘들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우리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대세하락 아니야? 별의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대세하락의 기준입니까? 우리나라가요, 지난해 2017년, 그러니까 2016년 폐장일 대비해서 2017년도 기준에서 이게 11월 2일입니다. 이 정도 범위가 11월 2일까지 27% 올랐어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셌어요. 아까 보신 나스닥 있죠? 나스닥보다도 더 셌고 일본이 단기간에 20% 올라왔죠? 일본보다도 11월 2일 날짜까지 기준이 더 셌어요. 삼성전자 고점 찍은 날. 그날까지의 기준에 27%. 약한 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들 다 2013년도에 2007년도 고점 넘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2011년도에 차화정 랠리, 예? 실공주 랠리. 그렇게 되면서 2011년도에 먼저 넘겼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정도의 눌림폭, 다른 쪽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고점을 넘기기 위한 장대 항봉 하나 정도 나온다 그랬죠? 우리나라 기준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디커플링 상태 같이 연동돼서 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그대로 유지해서 가져가시고요. 이 기준에서도 이걸 놓고 보셔야 돼요. 누가 어떤 업종이 주도가 될까? 나스닥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애플 보시면 어때요? 미국은요, 액면 분할이라는 게 없어요. 액면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은. 주식 분할입니다. 액면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식 분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21선이 갑자기 저서부터 막 내려오죠. 주식 분할을 했어요. 주식 분할하고 랠리. 예, 계속 랠리. 그러고 나서 작년 연말 대비해서 추가적인 랠리. 사상 최대치의 고가를 계속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애플이. 시가총액 1위가. 기술주가. 실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팡이라는 단어 있죠? 이 팡이라는 단어 솔직히 언제 쓰신 건지 알고 계세요, 이거?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썼어요.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 뒤져보세요. 팡이라는 단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쓴 거, 막 나오기 시작한 거. 언제부터냐면요. 2017년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해외 토픽, 해외 그리고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시황. 그 시황 기준에 팡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쓰는 그 시황 말고 그 시황을 우리나라에 맞게 각색해서 아침에 다시 송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팡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다음부터 막 팡팡팡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팡의 흐름도 제대로 알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팡의 흐름도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F. 뭐가 돼 있어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쫙 밀렸잖아요. 크게 밀렸죠. 미국의 대선 당시 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내용, 그런 내용 가지고 굉장히 크게 밀리면서 3월, 4월에 막 바닥 찍고 내려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 깨진 거 아니냐. 깨지긴 뭘 깨져요, 지금. 엄청나죠? 예? 작년 연말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가격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야 아마존은 말이야 왜 우정국에서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택배를 헐값에 보내는 거 막 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정책적인 쇼란 말이죠. 왜? 그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가장 그 많은 표밭이야 돼요. 보수층인데 백인, 남성, 서민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보수층 쫙 모았죠. 그러면서 아마존 딱 트집다는 게 뭐예요? 예? 소매점들 다 죽이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안 그래 사실은. 그 분위기만 얘기할 뿐이지. 결국은 미국 정부에서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닙니다. 아마존에 대한 뭐 제재를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그게 뭐 후진국입니까 미국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마존도 잠시 주춤했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 놓여져 있고 주가 연말 대비해서 어때요? 계속 랠리라는 거예요. 주도 업종이 계속 랠리라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넷플릭스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이죠. 구글도 얘기 되게 많았죠. 구글의 뭐해서 알파벳 멀쩡하잖아요. 예? 다른 쪽에 비해서 조금 눌려져 있지만 멀쩡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미국이 또 글로벌 증시가 시장을 견인한 게 뭐라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IT예요. 그냥 IT가 아니라 실적이 되니까 가는 거지 실적 안 되면 얘네도 못 가는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IT. 거기에 플러스 금융주. 금리를 올리면서의 효과. 예대 마진의 증가가 아니에요. 네? 채권 금리 오르잖아요. 채권 금리에 대한 수혜가 누가 받아요? 금융주가 받는 거지. 거기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지금 뭐 2%에 달하나요? 미국 금리가? 아니죠. 1.75죠. 그럼 뭐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1.75면은 기업 대출 증가하고 경기가 살아나니까 소비 대출 증가하고 그 마진폭을 가지고 가니까 금융주가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뭐가 갈 거야. 이번엔 순환성 돌아서 뭐가 갈 거야. 그러면 대세장이 아니지. 아시겠어요? 대세장의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쭉 나오는데 인텔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이것도 똑같이 얘기해야 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실질적으로 그런 그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중국 증시 지금 붕괴되고 있어야죠. 조정이 급격하게 나와야죠. 예? 2015년도 자료 보여드렸었잖아요. 2015년도 5월부터 7월까지 7거래일 동안에 하루에 5에서 8%씩 밀렸어요. 5에서 8%. 그럼 무역전쟁 한다면 이런 퍼센테이지 하락이 나와야죠. 하루에 8%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500포인트 빠지는 거예요. 맞나요? 500포인트, 200포인트. 예? 200포인트 빠져야 되죠.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도 오늘 나온 뉴스 내용도, 주말에 나온 뉴스 내용도 미국 쪽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 무역 수지 중에서 2천억 불 정도? 그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부분을 반도체 부분이나 이런 쪽을 미국 제품을 더 수입해 주겠다.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당장 수요가 공급 대비 월등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지수가 랠리가 나오는 건데 지금 당장 중국이 미국 거 사줄게.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민감한 내용 너무 깊게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런 거는 윤 정부가 다 듣고 해석하고 첨삭지도 때 다 말씀드릴 테니까 차분히 보십시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어때요? 삼성전자 액분하니까 혹자는 못 간다, 혹자는 간다 이러는데 간다라는 쪽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재상장된 게 5만 3천 원이란 말이에요. 5만 3천 원. 예? 근데 이거를 6만 원 간다 해가 훌쩍.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놓고 본 그냥 4월 25일만 기준 잡을게요. 지수가 아까 그 지수 때였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5만 3천 원에서 6만 원 가면 얼마입니까? 대략 한 15% 정도? 15%면요. 1%당 얼마 움직여요? 5포인트 움직인다니까요. 왜? 20% 비중이잖아. 20% 비중이니까 1% 움직이면요. 0.2%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시장에. 그럼 2,500포인트 기준 잡으면 5포인트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15% 움직이면 얼마? 75포인트. 전기전자 업종은 몇 퍼센트 비중이에요? 30% 비중이죠. 그러면 합산하면 110포인트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만 2,550, 2,600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기준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나스닥 빼고는 전부 연말 종가 대비해서 밑에 내려와 있는 수준에서 우리나라만 삼성전자 이거 훌쩍 갈 것 같지 수치만 보면. 그렇게 삼성전자 확 가버리면 우리나라만 고점 뚫고 가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연동돼서 가는 거지. 그럼 지금의 흐름은 어때요? 지금의 흐름은 갈 수 있지. 지금의 흐름은 요 고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놓여져 있는 구간이잖아요.
예? 거기에다 또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 다시 얘기한다면 시장이 어려워. 조정을 받을 것 같아. 그럼 외국인들 기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비중이 만약에 35%라고 가정을 하면 요 정도 조정 나온다고 35%다 던지고 나갈까요? 못 던지죠. 그러다 보면 뭐를 해요? 선물 쪽에 해지를 하겠죠. 선물 매도를 하죠. 매도를 하다 보면 그 추세의 영향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겠죠. 그럼 전체 코스피 200 종목 대형주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눌려져 있을 때에는 수급은 정체 상태의 프로그램에서 매도만 나오다 보니 주가가 찔끔찔끔 대형주가 밀린 거예요. 그 조정이 4개월에서 6개월 된 겁니다. 이제는 돌릴 수 있는 흐름이죠. 그럼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오겠네요.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공매도 부분에 일정 범위 상환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시장,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야? 그럼 신규 매수도 들어오고. 그렇게 됐을 때 움직임이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전기전자 업종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힘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유가증권 시장의 월봉 보시면은 잘 쉬어갔어요. 잘 쉬어갔어. 여러분들이 유치원생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조삼모사라고 먼저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조정받은 건 솔직히 요뿐이 안 돼요. 근데 그냥 다들 힘들대. 여기서부터 요 정도 조정받은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 결론은 보시면 다우지수의 로그 차트입니다.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놓고 보는 차트인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쭉 랠리 나오다가 2015년도에 금리 올리기 직전에 요 조정이 더 큰 폭의 조정이죠. 그리고 기간 조정 거쳤고 이때가 뭐냐면 금리 올리기 직전의 불확실성과 금리 딱 올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거지 금리를 올리는데 시장이 붕괴됩니까? 아니 금리를 올리는데 어떻게 시장이 붕괴가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결론적으로 올라왔죠. 조정 한 번 있었어요. 2년 동안에. 조정 한 번 없다 결론적으로 이만큼 지금 밀려 내려갔죠. 이제 조정 끝자락이잖아. 남들 다 돌렸죠. 이제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이거를 끌고 왔던 IT나 금융의 실적이 악화됐나요? 세계 경기가 침체돼 있나요? 유가가 경기가 안 좋아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다 긍정적인데 왜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시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나우지수 놓고 보시면서 이제는 다시 랠리가 나오면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이러한 흐름, 부담 없는 흐름. 그럼 누가 끌고 가요? 대형주가 끌고 간다고. 그럼 테마주는 안 되냐? 아니 테마주가 왜 안 가? 대형주가 가면 테마주도 가는 거예요. 예? 시장이 가야 다 가는 거지. 엊그저께도 어떻게 됐어요? 시장은 1포인트 플러스야. 삼성전자 올라서. 근데 종목은 어떻게 했어요? 테마주 붕괴되면서 1600개 종목이 깨져 내려갔죠. 시장 분위기가 1포인트 상승이 아니라 추세 상승으로 돌려지면 이렇게 1600개가 깨지겠어요? 예전 보세요. 예전에 한 40포인트, 50포인트 빼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래? 야, 시장 못 가는 게 아니니까 테마주 해. 아이고, 뭐 아이고야 40포인트, 50포인트 빠지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1800개 종목씩 빠져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겠어? 시장이 긍정적으로 가고 날 때 그렇게 해서 대형주가 움직이고 난 이후에 그래야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종목들이 가는 거죠. 아시겠죠? 시장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다라고 해석하시고요. 그 밖에 금리, 유가, 환율 이런 부분은 이번 시간 끝나고 9시부터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해드릴 겁니다. 지금의 자료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과 첨삭지도 온라인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글로벌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랠리 동참하시려면 시황 공부 꼼꼼히 하셔야겠죠. 오늘 특별히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황 공부 아주 자세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아래로 내려주시면 방송 배너가 보이는데요. 이 배너 클릭하시면 무료로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온라인 강의 열립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니까요. 주식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님의 자료까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익대자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오늘은 방송 이후에 첨삭지도 해드릴 때 나눠드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준에서 한 66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한 페이지는 뭐냐면 윤정도 말씀드렸잖아요. 87년, 88년부터 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대회는 한꺼번에 한 것도 아니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7차례를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을 10권 이상을 냈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증권사 임직원들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그 핵심 노하우 부분을 오늘 캔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도 없습니다. 제 노하우를 집결해서 완성해서 여러분들께 정형화해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는 무조건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주말에 강연했던 강연의 자료가 260페이지가 넘어요. 거기에는 시황 그리고 캔들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들도 수익률 대회 7차례 이상 우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복습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눈에 튀게 달라진 종목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요겁니다. 5번째 놓여진 BH. BH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해드렸어요.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유일하게 1조 미만이지만 앞으로 시세가 나와서 1조 이상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영업이익 부분으로 순이익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지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실적이 크게 개선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H는 지금 11번째 방송 중에서 한 대략 6번 이상을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BH 오픈해드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장중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7% 이상 올라왔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 오픈해드리고 목요일, 금요일에 편입하셨으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7% 이상 수익이 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교육 내용에 예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시황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술주들의 강세 대단하죠. 지금 하이닉스도 52주 고가 목전에 있고요. 삼성전기도 52주 고가 목전에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고점 대비 150포인트 이상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IT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다. 이제는 시장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BH에 대한 AS 진행해 드립니다. 교육이에요. 교육. 자, BH 맨 처음에 오픈해 드린 게 4월 30일이에요. 4월 30일. 4월 30일에 망치형 떴습니다. 바닥에서 떴는데 색깔은 아무 상관없어요. 별이 3개입니다. 편입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5월 2일이죠. 5월 1일 날 휴장이었고 5월 2일 날 BH 또 보여드려요. 또 보여드리면서 또 망치형 떴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봉입니다. 주봉. 또 망치형 떴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입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또 보여드려요. 세 번째. 주봉인데 어떻게 됩니까? 망치로 이렇게 떴었는데 이게 대밀렸어. 대밀려서 여기까지 내려온 게 아니라 요 정도 밀렸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샛별형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망치형의 기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요. 예? 그렇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예요.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까지도 보여드려요. 장악형입니다. 장악 확인형 떴습니다. 이거 보시면 뭐가 기억나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 기억나시죠? 이 정도에서 보여드렸는데 호텔신라 결국은 이만큼 오고 4월 달에.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또 이만큼 오고. 호텔신라가 그 무거운 게. 예? 마찬가지예요. BH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 5월 9일이에요. 7회 방송 때 5월 9일에 또 보여드려요. 우리가 21,800원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게 21,200원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고 21,800원에도 편입이 되고 22,500원에도 편입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그럼 밀려내려면 또 편입하고 우와 끝내주는 종목이다. 예? 그러면서 그냥 말씀드려요. 자, 외국인 기관이 두 달 만에 얼마를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물량. 오늘까지 기준에 13% 들어와 버립니다. 두 달 만에. 엄청나죠? 그러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맴 돌고 있어요. 땡큐. 매집 평균 단가가 22,000원 수준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오늘까지 기준에. 여기서 4월 30일에 말씀드리고. 왜 교육을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내 계좌 팔아요. 아니, 팔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경협주나 바이오주도 교육을 통해서 들어가는 족족 4월 23일 이후에 다 수익이죠. 그리고 4월 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못 떴어요? 석배령 떠가지고 전량 매도. 그 다음에 개파락 17% 나올 때 오히려 공략해서 수익. 대바닥에서 셀트리온 장악형 떴다고 매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익인데 왜 제약바이오 경업자의 손실이 나냐 이거예요. 그게 어려우면은 이런 종목에서라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이게 적은 물량이냐고 이게. 예? 13%가 두 달 만에. 그렇게 해서 두 달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예? 한 달 반이지. 그렇게 해서 움직임 폭의 흐름.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늘 전략 잡아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윗골이 쫙 달렸죠? 어떻게 될까? 수요일 날은.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에서 오픈해드린 주봉입니다. 오픈해드리고 이거 변형형의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수급 기준입니다. 이거 꼬리까지 내려줬어요. 요게 종가 기준이니 다시 눌리면 또 편입할 수 있죠. 설명까지 드렸어요, 이거는. 그러고 나서 지금의 흐름이 어때요? 주봉의 흐름이잖아요. 수요일 날 오픈해드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 잠깐 움직였다가 종가 요 수준에서 끝나고 그리고 오늘 첫 거래일에 빵! 강연에 오셨어야죠. 그럼 보다 자세히 설명드렸을 거 아니에요. 첨삭지도 들으셨어야죠. 보다 자세한 설명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재밌는 주가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편하게 대처할 수 있고. 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니까. 장악형이죠. 장악형 뜨고 어떻게 됐습니까? 땅! 봉 크기 다시 보실까요? 호텔신라도 이 정도에서 해드렸어요. 호텔신라 이렇게 되고 5월달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만하죠? 얘 크기의 3분의 1 정도 수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절반이 넘어가죠. 이걸 왜 편입을 못해요?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편입했으면 17%인데 중간중간에 거래량 없이 올라왔어? 차익 실현. 다시 눌렀어?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그거만 몇 번만 하셨어도 이 수익이 월등히 넘어가죠. 예? 이걸 왜 못하시냐 이거야.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이 기준이 일봉이에요. 수요일 날 보여드렸던 일봉입니다. 잉태형의 기준을 잡을 수도 있다.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망치형의 기준을 잡을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뭘 판단을 잘 하셔야 되냐면 잉태형의 매수 구간과 망치형의 매수 구간이 달라집니다. 또 잉태형은 별이 2개고 망치형은 별이 3개입니다. 잉태 확인형이 됐을 때의 매수 구간과 망치형의 매수 구간은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필살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까지 배웠어요. 100여 가지 패턴의 캔들이 있다. 우리는 거기서 4가지 패턴만 배우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망치형이 땅 떴어요. 그럼 어디서 사냐고. 매수 구간이 어디고 손절 구간이 어디냐. 그거를 필살기이기 때문에 노출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오늘 오픈해드린다고, 오늘.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준에서도 망치형의 편입 구간, 잉태형의 편입 구간, 장악형의 편입 구간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이걸 뭘로 볼 건가의 기준점을 설정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봉입니다. BH에 대한 교육적인 AS예요. 우리가 거래량을 별도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거래량을 배울 겁니다. 나중에. 근데 그 거래량 배울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은 당장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계좌의 빨간 수익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래량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만. 예? 줄을 거드렸어요. 줄을 거드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 형성돼 있던 24,000원에서 25,000원, 24,000원에서 25,000원, 24,000원에서 25,000원, 그리고 하루에 3% 이상 팔면서 매도.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24,000원대. 그리고 이제 24,000원대를 넘긴 25,000원대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형성됐었던 지금 빨간 부줄을 하나 더 그려놨어요. 이 더 그려놓은 그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평상시에는 거래량이 100만 주가 안 됩니다. 예? 수급은 아까 보신 것처럼 누적 수급은 4월 달부터 해서 개인이 물량을 이만큼 뺏겨요. 13%를 뺏겨요. 그런데 잡아놓고 뺏어가죠. 꾹꾹 눌러놓고. 눌러놓는 것도 아니야. 위로 안 살 뿐이에요. 안 사, 위로는 절대. 그렇게 해서 눌려 내려오는 물량만 다 잡아가는데 거래량이 제한적일 때는 이런 것 좀 넘기기가 어떻다?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꼬리 달리고 올라오면은 저점 편입한 물량 예? 며칠 만에 10%씩 5% 10% 이상 수익이 나면 이런 데서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종목의 거래량은 어떻게 따지냐? 5MA, 20MA. 5일 이동평균 거래량, 20일 이동평균 거래량. 빨간 색깔, 초록 색깔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그 거래량을 넘길 때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좀 실렸구나. 근데 이렇게 올라오다 이 정도 범위에서 흐름이라면 거래량이 조금 실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선 거래량이 이만큼 터져주더니 바로 죽어버리죠. 이걸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뚫으려면 이게 거래량이 더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을 거드린 게 의미 있는 거래량, 최소 범위에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 최소 범위. 그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의미 있는 고점을 넘길 수 있겠구나. 그 고점을 좀 세게 터뜨려주고 넘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300만 주 정도, BH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원래는 그래서 한 300만 주 터져줬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근데 내일 휴장이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메릴린치 창고에서의 매도가 출회되면서 어떻게 돼? 꼬리 달고 쫙 밀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입된 물량 어떻게 해요? 교육 다 해드렸잖아요. 여기서 편입되신 물량은 꼬리가 달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꼬리가 달리면 예? 시초가 대비해서 양봉 크기에서 꼬리가 달리면 3분의 1이면 절반 이상 달리면 전량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교육을 또 해드립니다. 왜? 200만 주의 거래량도 평상시 보기 힘든 거래량이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 상승 이후에 주요 고점을 돌파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물량을 바닥에서 갖고 오신 분들은 전량이 아니라 절반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규적으로 보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좀 늦게 봤어. 개장초에 보시는 게 맞아. 왜?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강연회에서 말씀드렸고, 첨삭지도에서 말씀드렸고, 그럼 개장초에 갭 상승이 2% 빵 나와. 그래봐야 24,300원이야. 그럼 개장초에 들어와줬으면 25,7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밀려 내려오면 거기서 차익 실현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정쩡하게 중간에 봤어. 윤정두가 얘기했는데, 거래량 터졌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절반을 편입할 수 있다. 내가 10%를 편입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왔으면, 생각을 했으면 5%는 지금 기준에 편입할 수 있다. 그럼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봉으로는 윗꼬리가 달려있지만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3거래일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급은 지금 오늘 전체적인 수급이 16만 주 정도 물량을 뺏어갔어요. 개인한테, 외국인 기관이. 그럼 16만 주라고 한다면 전체 상장 주식수가 3,100만 주 정도 될 겁니다. 윤정두는 한 주도 안 갖고 있는데도 주식수를 알아요. 알아야만 퍼센테이지가 나오니까. 그럼 얼마 뺏어간 거예요? 0.5% 이상 뺏어갔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종목이 오늘 일봉이라고 따져도 상관없어요. 오늘 매수가 쫙 들어오면서 올라갔을 때 개인들이 땡겼을까요? 이 거래량은? 아니죠. 외국인 기관이 끌고 올라가다가 위에서 누군가 또 다른 외국인 기관이 차익 실현을 했겠죠. 단타를 친 외국인 기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뀜을 보는 거예요. 순매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순매수만 16만 주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손바뀜. 손바뀜 부분이 대략 25만 주 이상 30만 주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수, 목, 금요일 날 거래량이 일정 범위만 수반시켜 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추세는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앞전에 형성돼 있던 이 음봉의 절반 나이는 벌써 이미 매물 소화를 다 한 거고요. 새롭게 어떻게 됩니까? 24,000원 갭 상승 이후에 앞전 고점 전부 몸통이 이렇게 달려있고 꼬리가 대부분이죠. 여기 빼고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 기준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에 수급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때가 뭐냐면 애플발 악재가 터진 거예요. 하루에 3%씩 100만 주 이상을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5거래일 동안에 10%를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엔 공매도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고 나서 요 반등 때 공매도 부분의 일정 범위의 상환. 네? 그러고 나서 요 구간에서만 얼마? 4월, 5월 요 구간에서만 얼마? 13%에 달하는 매집. 평균 단가는 얼마? 지금 눌려있잖아요. 꽉. 평균 단가 얼마? 22,000원대. 그렇게 됐을 때 매집의 기준에서는 목표 주가 범위를 나중에 배울 겁니다. 33,000원 범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첨삭지도 때 좀 더 자세히 근거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BH까지 AS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돼서 나는 못 봤네.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간 없으니까 오늘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자, 교육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전형 캔들에서 우리가 다 배웠어요. 이제. 다 배웠고 어떻게 떠야 된다는 전제 조건도 다 배웠어요. 결론은 그래서 어디서 차익 실현하고 예? 하락 반전이 떴을 때 어디서 차익 실현하고 바닥에서 어느 위치에서 사서 무조건 백전백승은 안 되잖아요. 몇 번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손절은 어디서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진짜 오픈을 안 해드리는 건데 오늘 특별히 오늘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향후 캔들 마무리 필살기 단계에서 계속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상승 잉태 확인형과 하락 잉태 확인형 이 패턴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어느 구간에 차익 실현하고 어느 구간에 손절을 해야 되는지 또 어느 구간에 전체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락 잉태형과 하락 잉태 확인형. 하락 잉태형은 별이 2개 완성이 안 됐습니다. 뭐냐면 쭈루루루루 죄송합니다. 하락 잉태형이죠. 죄송합니다. 쭈루루루룩 하고 올라오는데 마지막에 장대 양봉이 하나 빡 나와요. 근데 이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예?
어떤 이유에서건 블랙록에 블럭딜이 됐건 뭐가 됐던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이.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나왔는데 좋아. 이 상태에서 돌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 별 두 개예요.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급락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러한 흐름으로 연동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응? 이러한 흐름으로. 그러면 이것은 하락 추세의 기준이다. 별 3개짜리다. 여기서 첫날 이 정도 범위는 용납을 해줄 수 있지만 이 추세에서 상승 추세에서 52주 신고가 랠리가 계속 나왔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장대 양봉에서 마지막 구간에 절반을 훼손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요 라인을 훼손시킨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세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차익 실현하느냐? 이건 차익 실현이에요. 왜 차익 실현이 되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요 전제 조건 다 아시고 어떤 기준이 됩니까? 계속 올라오다가 이제 반전될 때 여기서 끊어내는 건데 윤정도는 여기서 매수하라는 말 분명히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여태 교육을 받은 결과. 그죠? 그럼 손절이 아니지. 이거는 차익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1거래일의 몸통의 하단 시가를 이탈시키는 경우 이게 시가죠. 예? 이게 시가란 말이에요. 이 시가를 이탈시키는 경우 무조건 일단 정리. 미련을 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정리. 이번에 제약바이오도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두들겨 맞은 거예요. 무조건 정리해요. 천하에 뭐 어떤 종목이어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300년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에요. 1거래일의 저점 이탈 구간.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 꼬리가 만약에 이만큼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몸통에서 시초가에서 정리를 하라 그랬는데 민원을 갖다 못했어. 그럼 이 꼬리가 달리는 지점에서는 무조건 다 거기까지 내려올 경우 무조건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패턴이 완성돼 있어. 예? 패턴이. 그렇게 해서 1, 2거래일 캔들 2분의 1 하단. 이게 뭐냐면은 내가 출장을 갔다 왔더니 벌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찔끔 반등이 나와. 그럼 미련을 갖잖아요. 가지면 안 돼요. 되돌림의 구간은 여기란 말이에요, 요거. 예? 다시 힘을 되돌리려면 이걸 넘겨야 돼요. 이렇게 내려왔더라도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걸 넘겨야 됩니다. 종종 그런 종목이 많아요. 테마주나 소형주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못 넘기는데 미련을 갖고 있는다? 그럼 계속 흐르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패턴이 완성된 이유는 요 밑에 라인에서는 전량 정리. 돌려지면 그때는 신규 편입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편입. 뭐 이렇게. 아시겠죠? 이러한 정형화된 내용이 없어요. 이걸 다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료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가려버릴 거 안 보이게. 교육받으러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OCI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꼬리가 여기까지 안 보이시죠? 꼬리가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잉태형 떴어요. 주봉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탈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정리해요.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와 무조건 정리해요. 미련을 자꾸 간단 말이에요. 꼬리 달리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 아니에요. 출장 갔다 왔더니 이게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 출장 갔다 왔더니. 그럼 반등이 이만큼씩 나오더라도 이거는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손절을 안 하셔도 차익 실현 안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추세를 돌리려면 이러한 부분을 돌려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를 돌리는 거 갖고는 안 돼요. 이제 한번 깨진 거라서 여기를 다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데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뭐 망치형이 뜬다든가 패턴이 바뀌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저가 매수로 들어가고 추세 강화 부분은 여기를 뚫어야 추세 강화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가격 반발력이야. 어디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범위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요. 상승 잉태 확인형 띵 똑같아요. 예? 전제 조건은.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거래일에 시가 부분 똑같이 시가예요. 요 부분을 넘기는 흐름 여기서부터 매수라는 거예요. 요 꼬리까지 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되십니까? 요 부분이 아니 운 좋게 이걸 처음부터 봤으면 괜찮은데 내가 못 봤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패턴이 완성됐잖아요. 패턴이 완성됐으면은 3거래일의 고점까지도 편입이라는 얘기예요. 패턴이 완성됐으면 이거 진짜 다 가리고 싶어. 예? 이걸 제가 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도 없고 와 진짜 없어. 아무데도 없어요. 인터넷상에도 없고 책에도 없어요. 윤정두가 낸 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30년 된 노하우고 이걸 바탕으로 수익률 대 7번 우승한 거예요. 예? 요거 자료 받으셔야 됩니다. 자료 받으셔야 되고요. 요 윗부분에 편입 구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전기입니다. 안 보이시죠? 땡겨서 볼까요?
땡겨서 보면 37%, 84% 이렇게 뭐 형성이 돼 있는데 땡겨서 보시면 이 잉태 확인형이 나옵니다. 더 땡길게요. 찡. 요거예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전제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저점에서의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띵. 편입 구간. 설정해드린 그대로예요. 이게 뭐 1, 2년 노하우로 된 것 같아요. 30년 주식하면서 모는 중에 캔들 그려가면서 이거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매수관이 띵띵띵 3거래 일제 매수관이 다 오죠. 이날 나 못 샀어요. 이날 못 사면 어때? 그 다음날 사면 그 다음날 사면 되지. 그러고 나서 수익률 띵. 손절 구간은 어떻게 해? 예? 캔들을 다시 되돌려버리면. 그러고 나서 수익률은 띵. 26%만 올랐나? 그 다음에 띵. 대박이죠. 그럼 옛날 거 보여주지 말라고 2014년도 거 필요 없다고 요즘 거 보여달라고 요즘 거 삼성전기 또 보여드릴게요. 예? 이러한 흐름하고 똑같아질 수 있는 요거. 어떻게 됐어요? 상승 잉태형인데 꼬리 달고 내려왔죠? 시장의 영향이었죠?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영향이니까. 띵. 차라 그랬잖아요. 이때 교육용, 교육 바탕으로 이거는 편입 구간입니다. 띵. 예? 그 다음에 띵. 수급하고 다 보여드렸어요. 이걸 그냥 가져갑니까 이게? 16.74%면은 시가총액 5조 이상짜리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온 건 LG전자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크게 밀렸다가도 이 바닥에서부터 9만 원 이탈됐던 이 바닥에서부터도 2달 만에 40% 50%씩 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서워요? 이 흐름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 라인에서 여기서부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전서구형 뜨죠? 전서구형 뜨고 어떻게 돼? 띵! 우와! 오늘까지도 우와! 이거 지금 갈 자리 안 갈 자리? 갈 자리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캔들로만 얘기했어요? 수구까지도 보여드리고 복습 다 해드렸는데 왜 첨삭지도 안 들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교육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종목 드려야죠. 교육을 바탕으로 한. 그러면 똑같은 잉태형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이쁜 거 보여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와! 장학형 떴네? 예? 장학 확인형 떴네? 매수네? 매수 구간입니다. 이 종목 많이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죠? 좀 이따 첨삭지도 또 해드릴 겁니다. 교수형 뜬 이후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우와 장학형 떴네? 이걸 망치형으로 볼까? 장학형으로 볼까? 우와 이 종목 끝내주죠. 여기서 석배령 뜨고 나서의 흐름. 캔들대로 나가요. 마지막으로 이거 신규 종목이에요. 신규 종목. 오픈 안 된 종목.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우와 망치 뜨더니 밀려가지고 걱정했더니 그 다음에 또 우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첨삭지도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예? 방송 끝나자마자 9시부터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요. 10시 반까지만.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린 필살기 내용부터 해서 오늘 오픈해드린 이 종목군까지 AS부터 교육까지 전부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그리고 강연의 자료부터 해서 오늘 자료까지 전부 무료로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저희 수익산맥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1시간 함께 했는데요. 전문가님의 필살기 강의에 이어서 오늘 특별한 무료 온라인 방송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 9시에 시작하는데요.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메인에서 아래로 내리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는데요.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네요. 밤 9시 정시에 온라인 강의 열립니다.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무료로 전문가님 자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님의 자료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익등전 30일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스트라이크 맹경선입니다. 별이 태어나려면 혼란이 있어야 한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별이 되기 위해 빅뱅이라는 강력한 스파크가 필요한 것처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이 있다는 말이겠죠. 오늘 우주의 스파크처럼 여러분께 큰 도움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요새 남북 경협주들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시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매기가 이동한 듯 싶더라고요. 네, 오늘도 역시 굉장히 유망한 바이오 종목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보시는 메디톡스는 전 세계 6번째로 확보한 원천 기술 보톨리늄 독소와 실적 급증을 재료로 2만 원대에서 70만 원까지 무려 30배라는 대시세를 뽑아내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 역시 LNG 선박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며 1만 원대 주가가 3만 원까지 단기간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이처럼 전 세계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해 이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종목이 있다면 무차별적인 강력한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종목 하나만 집중해야 하는데요. 자, 오늘 이름도 생소한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 하나가 전 세계 딱 7개 대기업들만 보유하고 있다는 바이오 원천 기술을 확보해냈다는 사실을 정말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자, 특히 이 바이오 원천 기술로 세계 시장 석권을 시작하고 있는 단돈 4,000원대 바이오 종목이라는 점에서 자, 오늘 종목은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전 세계 독보적인 원천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4,000원대 바이오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오늘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네, 오늘 종목 전 세계에서 딱 7개 기업만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원천 기술을 상용화해 미국을 비롯한 무려 100여 개국 정부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아 수출하고 있는 정말 믿기지 않는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요. 자, 특히 오늘 기업이 이렇게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처음부터 아예 세계 시장을 공략하면서 결국 수년 만에 세계 1위에 등극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는 종목이 있을 텐데요. 자, 바로 인바디죠.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바디도 체성분 분석기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7,000원대 머물던 주가가 6만 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자, 3000% 메디톡스와 700% 인바디의 초대형 스토리가 오늘 종목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 전 세계 7대 원천 기술과 세계 1위 등급 그리고 실적 급증만으로도 확인해야 할 명분은 차고 넘치지만 정말 중요한 재료는 따로 있습니다. 자, 바로 전 세계에서 매년 7억 명이 감염되고 50만 명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 분야에서 자, 바로 오늘 종목의 바이오 기술이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판매 인증 절차 막바지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아직 판매 승인 직전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미 다국적 기업과 상당히 큰 물량을 계약한 것이 언론사를 통해 노출될 정도로 정말 긴박한 상황인데요. 자, 특히 해외 정보에 한 발 빠른 외국인들이 수십만 주에 달하는 엄청난 매집을 끝마치면서 수급 신호가 연일 폭발하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늦으면 그땐 추천하기도 어려울 듯 싶습니다. 자, 때문에 그 무엇보다 먼저 이 종목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립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시고 제 고유번호 723번 723번을 누르시면 7배 급등한 인바디와 30배 폭발한 메디톡스의 스토리를 모두 빼닮은 단돈 4,000원대 바이오 종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7배 인바디와 30배 메디톡스의 성장 스토리를 쏙 빼닮았고요. 특히 매년 50만 명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 분야에서 신바이오 기술의 판매 승인까지 임박한 상황. 자, 이에 이를 눈여겨본 외국인들은 이미 수십만 주에 달하는 엄청난 매집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도 엄청난 재료와 수급에도 불구하고요. 주가는 9년 내 최저점 부근, 이제 막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단돈 4,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때문에 지금 추천드리는 이 순간도 재료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까봐 굉장히 다급한데요. 자, 특히나 아직 판매 승인 직전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미 다국적 기업과 상당히 큰 물량을 계약한 것이 언론사를 통해 노출될 정도로 정말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단돈 4,000원대 지금 자리에서 판매 승인이나 추가적인 계약 공시 터지기 전에 확인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수익정보 김창우 전문가의 고유번호 723번 누르시면 됩니다. 723번입니다.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블록체인 선두 채널 아시아경제TV가 주최하는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입니다. 한국 블록체인 현주소와 미래를 조명할 이번 컨퍼런스는 6월 7일 용산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에서 펼쳐집니다. 국회의원, 코인 개발자, 블록체인 기업, 법률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직접 경험하실 선착순 500분을 모십니다. 지원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Please join us for the 2018 Blockchain Korea Conference.